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화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우리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다가 요새 안 네. 드렸어요. 홀스트라다무스. 근데 요즘은 좀 미워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니까 미워요. 틀리길 바랬는데. 하여튼 정시 틀리는 거 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참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좋은 걸로 맞추면 너무너무 이쁜데 네.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좀 맞추면은 좀 괜히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정확하다는 거는 저희가 깜짝 놀랄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네. 이 분석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걱정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석 대표와 함께하는 이 시간 증시를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 핫 종목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대만 총통 선거와 한국 증시. 이거 정말 궁금한 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시간 때도 많은 다른 요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김문석 대표에게 듣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제작진의 판단으로 미뤄뒀던 이슈입니다. 이번 주 들어 뉴욕 증시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네. 약세장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요. 뭐 날아다니고 있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김문석 대표가 예측하신 대로 우리 증시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얼마만큼 빠졌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좋습니다.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나스닥하고 코스피 비교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죠. 저 왼쪽에 있는 게 나스닥이고요. 오른쪽이 우리 코스피거든요. 지난 연말까지는 뭐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분위기 좋았습니다만은 지금 1월 달 들어서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동반 하락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이번 주죠. 나스닥은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스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지는 않아요. 기회로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건 지금 실제로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대로. 네. 근데 한국 증시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나스닥 반등 나오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네. 뭐 요게 지금 중요한데요. 자, 제가 최근에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첫 번째는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는 연초에는 원래 좀 약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물량들,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현물을 사고 배당 없는 선물을 때리는 물량들이 연초가 되면은요 거꾸로 가거든요. 배당 이제 받은 현물은 때리고 선물은 사고 하면서 약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쪽으로는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그러니까 즉 배당 차익거래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보통 최소 1, 2주 정도는 나오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그런 추세가 이어졌었나 봐요. 그렇죠.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 연초에는 좀 눌린다, 코스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연초가 된 지 그렇게 이제 딱 2주 그렇죠. 이제 겨우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정도 마무리가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요 물량 나오는 것 때문에 좀 눌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최근에 이 삼성전자 어닝 쇼크 관련된 부분. 그렇죠.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1분기 지난 4,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됐는데 아쉽게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놀랄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주 초반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물 움직임을 봤을 때 뭔가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 미스가 좀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일부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움직임들, 그 때문에 이제 유동성 좋은 선물을 재빨리 그날 많이 팔았고요. 그럼 보통 이제 그 다음부터 현물 스위칭해서 좀 팔거든요. 이 물량이 보통 2, 3일 나오지 않고요. 최소 1, 2주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 일단 좀 있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눌리면 우리가 시장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먼 종목이 좀 올라줘야 그 종목을 팔아가지고 또 뭐 안 오른 거 없나고 찾다 보면 순환매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데 이 무거운 게 눌려버리면 거기 사람들 물량이 잠겨버리거든요. 마치 저희가 지난해 7월 달 이후로 2차 전지주가 막 급등하다 꺼져버리니까 다들 2차 전지에 물려가지고 다른 종목들까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삼성전자가 다음 주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이 기간에 시장의 수급도 좀 잠겨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 이제 불리한 요소고 또 거기다 오늘은 또 삼성전자 이 블록들 관련된 네, 그렇죠. 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뭐 블록들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자, 거기다 이제 또 하나 또 있어요. 뭐 세 개가 있죠. 나왔는데 또 있네요. 거기다. 네, 거기다 또 있는 게 이제 이번 주말에 네. 대만의 총통 선거가 이제 결과 나오는 부분. 여기서 혹시나 이제 지금 친미 정당이라고 부르는 이 민진당이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되면 또 뭐 중국과 대만 간에 또 시끄러운 양상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게 아시아 정치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증시는 민진당이 되는 것보다 그 상대당 뭐 주식 투자하시는 주식 분들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분들은 그렇죠. 주식 뭐 투자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당 되기를 그렇죠. 이제 친중 정당인 이제 국민당 되는 걸 원할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우리 입속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또 뭐 중국과 대만 간에 또 시끄러운 일이 올해 한 해 또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전 세계인 어떤 그 글로벌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뭐 선진 정시도 투자하고 이머징 정시도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야 이거 좀 이쪽은 시끄러우니까 선진 정시 쪽으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번 주 우리 한국 정시 상대 약세원인. 지금 일본 정시는 강한데 뭐 중국이나 대만, 한국 정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도 뭐 여기도 좀 원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배당으로 시작해서 2주, 삼성의 어떤 이슈 때문에 3주, 결국 뭐 민진당, 그 대만 선거로 인해서 또 지켜봐야 되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영향을 그럼 줄 수가 이거 있죠. 다 합치면 1월은 네, 그래도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2주 쫙 빠졌으니까 그렇죠. 뭐 다음 정도 빠지면 또 약간 또 뭐 주반에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좀 안고, 자 지금 말씀 중에 대만 총통 선거도 이번 주 한국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민진당과 국민당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좀 대응하는 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원래는 국민당이 그러니까 친중 정당인 국민당이 한 50년 정도를 네네네. 집권을 하다가요. 2000년에 이제 지금의 민진당, 민주당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8년 정도 민진당이 집권하다가 또 한 8년은 또 국민당이 또 집권하다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네. 또 지금 이제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자, 이번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민진당이 재집권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친미 정당인 민진당이 재집권을 하느냐, 국민당으로 또 바뀌느냐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뭐 요즘 대만 부근에 막 전투기도 띄우고 지금 주말 내내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이렇게 위협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이번 주에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도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어떤 기사일까요?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뭘까요? 중국 만약 대만 이제 침공 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이 전 세계 주요국들의 GDP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까라는 보도 자료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대만 당사국이니까 40% 그렇죠. 이해합니다. 중국과 대만 간에 어찌 보면 전쟁 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 만약 이런 사태 벌어지면 대만은 뭐 GDP 한 40% 정도가 근데, 박살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더 중국 앞에 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도 영향이 꽤 있고요. 뭐 중국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미국도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대만과 중국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뭐 대만과 중국 경제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에 이웃돼 있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럼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는 얘기니까 뭐 당연히 미국과 일본, 전 세계가 다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전 세계 GDP 충격률이 한 1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전 세계 GDP 충격이 한 5.6%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훨씬 더 큰.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벌어지면 안 되죠. 중요한 만약입니다. 거는 만약. 네. 중국과 대만의 어떤 갈등이 심화가 돼서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면 뭐 세계적인 재앙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주 정시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겠네요. 혹시나 이제 민진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또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상황으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당장은 뭐 대만과 중국 정시를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한국 정시도 곱상이 끼어가지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시 전반에 사실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만 네.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뭐 이번 주 내내 또 주말 내내 저도 그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까지는 네. 야 이런 사태가 나온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정시 수급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하여튼 우리 정시에는 좀 부담되는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찌됐든 선거는 앞두고 있고요. 네. 결과라는 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이게 살펴보는 어떤 방법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이게 민진당이 됐을 경우, 국민당이 됐을 경우 이렇게 네. 살펴봐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항상 뭐 시장이나 종목에 대해서 예측을 제가 많이 그렇죠.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뭐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예측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 예측을 안 마라 하는 예측이 다 맞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예측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홀이냐 짝이냐 네. 뭐 5대5를 두고 명당 찍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틀리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뭐 50 넘게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세계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과 네, 지식이 네.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 일정을 앞두고 정시 수급이 좀 긍정적인지 불리한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항상 예측을 해보고 그래요. 어느 쪽 확률이 좀 높은가를 보고 거기에 좀 방향 포지션을 재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주말에 이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 정시에 좀 플러스 영향이 있는지, 그렇죠. 네, 마이너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이제 대만을 들여다 봐야 되겠죠. 네,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저번에 현재 박빙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여론조사 현재 진행 사항을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 총통 선거 지금 현재 여론조사 현재 이번 주에 나온 내용들 지금 보면요. 민진당은 미국 쪽에 좀 가까운 거고요. 그렇죠. 국민당은 중국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민진당은 어찌 본다면 이제 친미 반중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민진당이 이제 재집권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국민당이 한번 뒤엎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는 33대 30이니까 3% 차이. 그러니까 박빙이라는 얘기죠. 민중-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 사실 뒤집어질 수도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민진당이 한 번 더 할 것 같다라는 아, 분위기가 좀 우세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에 한국 정시를 포함한 아시아 정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고 그래요. 뭐 이 결과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초반까지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민진당이 된다고 해서 잠깐 잡음은 있더라도 네. 실제로 뭐 전쟁 당장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기회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시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부 현금을 조금 들고 주말을 맞이했다가 만약에 이제 민진당이 됐다 이런 민진당이 얘기가 됐다. 나오면 그러니까 친미 쪽 당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시장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좀 기회로 보면 좋겠다. 아, 모아가 오히려 라는 더 관점이죠. 접근하는 만약에 지금 나는 국민당 될 것 같은데 하면 네. 친중 쪽이 됐다. 지금 좀 배팅해서 들고 가는 게 맞겠죠. 어떻게 근데 저는- 어떻게 하시는 게 강점일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이 좀 높은 쪽에 계속 배팅을 그렇다면은 하거든요. 민진당이 조금 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좀 더 확률이 있으니까 네. 좀 현금 보유 쪽이 더 현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 현금은 좀 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시장 흔들림을 좀 좋은 기회로 보자. 활용하는 게. 그래서 다음 주 정시를 저는 좀 전약 후강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래서 홀짝박사 하는 겁니다. 명확하잖아요. 이거 뭐 이 이야기가 우리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를 좀 기회로 보면 좋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민진당이 됐으면 좋겠다. 민진당이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시가 좀 흔들릴 거고. 네네. 그래야 뭐 SK 하이닉스가 됐든 뭐가 기회가 됐든 오니까. 좀 좋은 기업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공개 방송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그래요.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제가 봐서 민진당이 될 것 같은데 요래서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온다면 뭐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보면 좋을까? 뭐 당연히 그래요.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몇 종목도 오늘 좀 불러드릴 테니까 오늘은 꼭 들어오셔야 될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우리 홀짝 박사의 온라인 무료 특강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 도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첫 번째 오늘의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네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우리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말 핫 이슈, 다음 주 증시 전망. 주말 증시에 영향을 줄 핫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대만 선거 말고 또 다른 또 이슈가 있는지 뭐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주말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 내일가 이제 주말에 있는 큰 이슈를 이제 3개만 선정을 해봐라 그래요. 한다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밤하고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네. CPI와 PPI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스닥이 다시금 이렇게 고개를 바짝 지금 들고 있는데 지금 CPI나 P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CPI나 PPI 결과에 대한 미국 증시 반응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첫 번째 있고요. 예를 들어서 CPI나 PPI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좀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나스닥이 못 올라간다면 네네. 이거는 다음 주에 나스닥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호재에도 불구하고 못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 네. 가격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러면 또 다음 주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요 결과가 조금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스닥이 흔들려 버리면 뭐 우리 증시 다음 주에 바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요. 일단 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하고 나스닥의 반응이 어떤가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살펴야 되는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의수가 있습니다. 증시에는 좋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긍정적이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스닥이 좀 올라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좋은, 그러니까 뭐 잘 나오더라도 나스닥이 크게 반응은 안 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다음 주 우리 증시에 네. 이제 나스닥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 총통선거 결과는 이제 뚜껑을 주말에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 부분은 내일까지도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뭐 다음 주 초반에도 한국 증시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는 일단 한번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단 저는 그게 기회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회다. 네. 그래요. 다음 주 전망까지 우리 시장의 전망까지 해주는 다음 주 또한 유쾌하지는 않은 우리 시장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유쾌하지 않은 시장이 오히려 나한테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 무료 특강에 좀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뭐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시장이 막 올랐을 때는 저도 뭐 종목 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네. 지금 시장이 한 2주 내내 빠졌잖아요. 네네. 자, 이러면 다 또 제가 종목을 불러드리기가 마음도 편하고 결국은 이거네요. 우리 김우석 대표님은 기회가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기회가 일단 왔다라 보니까 뭐 제가 뭐 이 시간에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어떤 기업들을 이번 위기 또 잘 담아 놓으면 또 단기 기회가 되는지 오늘 공개 방송 좀 짧고 굵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꼭 들어오셔서 함께 몇 하시고. 시부터인가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지금 될 것 바로 좋습니다. 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우리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많이들 입장하셔서 지금 그동안 쭉 참으셨거든요. 이제 그 기회가 오늘 왔다라고 생각하신다니까 오늘 가셔서 알찬 정보들, 좋은 정보들 꼭 공유해 보시는 시간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가 공감하는 방송,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더해주는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방송, 다음 주도 다양한 정보와 알찬 내용, 꽉 찬 재미를 모두 모아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다음 주도 플러스. 감사합니다.